삼성전자가 현지 시각으로 14일 뉴욕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S4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18개 장차관급에 대한 추가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30개 출자사가 오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오늘 대거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에 198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의 구경우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1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5.63포인트 하락한 1986.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지수는 전날 선물옵션 동시만기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등 주요 이벤트들이 종료되면서 상승세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 공개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며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증가해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166억 원, 2,56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5,88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은 올 들어 하루 규모로는 가장 큰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와 운송장비, 섬유의복, 운수창고가 올랐고 전기가스업, 전기전자, 음식료품, 철강금속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와 SK하이닉스, 신한지주, LG화학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은 엔화와 약세 우려가 약화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특히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규모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 주식을 사상 최대 규모로 팔아치웠습니다. 뱅가드 펀드가 벤치마크 변경일을 앞두고 처분한 물량을 쏟아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국인들은 이날 하루 동안 삼성전자 주식만 2007년 이후 사상 최대치인 4,46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 영향으로 전일 대비 2.63% 떨어진 148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판 삼성전자 주식 수는 총 30만 주로 역사상 7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외국인의 매도가 갤럭시 S4에 대한 실망감에 더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 뱅가드 펀드를 중심으로 이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국내 증시 저평가로 인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네, 증권사들이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후순위채를 잇따라 발행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종금증권은 이달 중 5년 6개월물과 7년물 후순위 채권을 각각 600억 원씩 총 1,2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후순위채는 발행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채무 상환을 늦게 받는 채권을 말합니다. SK증권도 오늘 19일 연 4.27% 수익을 지급하는 5년 6개월 만기 5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고 미래에셋증권도 지난달 연 4.1%의 이자를 지급하는 5년 6개월 만기 2천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난해 증권사의 후순위채 발행 건수는 NH농협증권 단 한 건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올 들어 발행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증권사들이 후순위채 발행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 업황 부진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데다 주가연계증권과 파생기활합증권의 과다 발행으로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콜차입과 기업보험 발행 규제로 단기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일부 증권사는 증권채와 전자단기 사채 발행을 준비하며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각으로 14일 뉴욕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S4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4는 5인치 제품 중 최초로 아몰레드 패널로 초고화질을 구현했으며 화면 크기와 배터리 용량이 이전보다 커지고 무게는 130g으로 갤럭시 S3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사용자의 시선에 따라 화면으로 자동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스마트 스크롤 기능이 탑재됐으며 1300만 화소급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갤럭시 S4는 올해 2분기 중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55개국에 출시되며 한국에서는 4월 말 출시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18개 장차관급에 대한 추가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총장에는 최동욱 서울고검 검사장이 내정됐으며 국세청장에는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됐습니다.
최 검찰총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대검 차장 등을 지낸 특별수사통이며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대전 출신으로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최수연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내정됐으며 최 수석부원장은 행정고시 25회로 금융위 기획조정관과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의 기준과 특징은 전문성 중시에 있다며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승진 발령했고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30개 출자사가 오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코레일은 연말까지 2,6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용산 개발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코레일은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과 자산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갚고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돌려받아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출자사인 삼성물산에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계획도 111층 랜드마크 빌딩 등 초고층 빌딩 층수를 80층 이하로 낮춰 건축비를 절감하고 과잉 공급 상태인 오피스와 상업시설 비중을 낮추는 대신 중소형 아파트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이 이런 방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파산 절차를 밟은 뒤 용산 차량기지 중심의 역세권 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오늘 대거 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서울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주주, 기관 투자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권오현 부회장은 휴대전화와 TV, 메모리 반도체 등 주력 사업의 경쟁력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경영 성과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주주총회 영업보고서를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고 이를 수익성 강화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판매 목표를 지난해보다 5.7% 많은 466만 대로 잡고 중국과 브라질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잔여 주식 40%를 주식교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이 승인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오전 하나은행 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 98%의 찬성으로 주식교환 안건을 수용했습니다. 외환은행 주총에서도 주식교환을 승인하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주식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식교환이 승인되면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인 하나금융지주는 나머지 주식 40%를 인수함으로써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되며 내달 26일에는 상장 폐지됩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5차 전체 회의를 열어 리커창을 총리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선출된 시진핑 국가주석에 이은 리커창의 총리 선임에 따라 중국은 향후 10년간 시진핑 리커창 투톱 체제로 가동됩니다. 총리는 행정조직인 국무원을 이끌며 전인대의 부총리와 국무위원 등에 대한 임면 제청권을 가지고 최고 경제 분야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재경 영도소조를 맡아 경제 전반을 주도합니다. 리커창은 중국 정치 서열 2위이자 적지 않은 정적 기반을 지닌 실세라는 점에서 각종 경제정책과 행정조치 추진에 더욱 많은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삼성전자가 애플의 홈그라운드인 미국 뉴욕에서 새로운 전략의 스마트폰 갤럭시 S4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경제신문 김정곤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갤럭시 S4의 공개 장소가 애플의 홈그라운드인 뉴욕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오늘 뉴욕 맨해튼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삼성 언팩 2013 행사를 열고 갤럭시 S4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삼성이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단독 행사를 통해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애플의 주 고객층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회사는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경쟁업체이자 미국 등 9개국에서 한치도 양보 없는 세계의 특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지 언론들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홍구장에서 일전을 치르겠다는 신호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4에는 기존에 없던 기능들이 탑재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갤럭시 S4는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 사양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용자 경험으로 행사장을 찾는 많은 관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스마트폰의 두뇌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세계 최초로 옥타코어 칩을 사용했고 5인치 풀 HD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더욱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사람의 시선을 인식해 동영상을 재생하고 멈추거나 화면을 스크롤하는 기능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디자인은 전작인 갤럭시 S3와 비슷한 모양으로 다소 실망스럽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품의 두께와 무게를 줄여 한 손으로 잡는 느낌을 개선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스크롤링 기능이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첫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함에 따라 애플과의 또 판매 경쟁이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갤럭시 S4를 올해 2, 4분기 중 미국 내 6개 사업자를 포함해 전 세계 155개국, 327개 사업자를 통해 출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4월 말 출시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4 효과로 지난해 4, 4분기 애플에게 1위 자리를 넘겨준 스마트폰 시장의 왕자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갤럭시 S4의 글로벌 판매량을 1억대 수준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출시된 갤럭시 S 시리즈의 전체 판매량과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만일 1억대를 돌파하면 단일 제품으로는 아이폰 이후 처음입니다. 애플 역시 조만간 아이폰 5S 등 신제품과 보급형 아이폰을 잇따라 선보이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알려져 두 회사의 경쟁은 한층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4 발표하는 별도로 주총과 이사회를 열고 복수 대표 이사 체제로의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오늘 이사회 직후 기존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 체제에서 권오현 부회장, 윤북은 소비자 가전 부문 사장, 신종균 정보기술 모바일 부문 사장 등 3인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윤 사장과 신 사장은 오늘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됐습니다. 대표이사로서 권한과 사업에 대한 책임을 일치시켜 사업 부문별 책임 경영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등 명실상부한 책임 경영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 명의 대표이사에게 의사결정 책임이 집중되는 부담을 덜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스피드 경영의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무엇보다 복수 대표이사 체제 출범에 따라 완제품과 부품 사업 간 독립 경영 체제 또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갤럭시 S4 소식과 관련해서 서울경제신문 김정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신세계는 향후 각 계열사는 전문 경영인 책임 경영체제로 운영되며 정 부회장은 신사업과 해외사업 진출 등 굵직한 의사결정과 대주주로서 권한 행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는 배경에 대해 최근 유통업체가 동반 성장과 불법 파견 근로 문제로 사회적인 비판을 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해외사업 확장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업 역량을 선진화하고 해외 사업을 강화해 글로벌 명문 서비스 유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신라는 면세 사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서울신라호텔의 객실 개보수를 완료하는 데 우선 주력할 방침입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북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연간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북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7.1%의 점유율을 기록해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옵티머스 G와 옵티머스 뷰 등 최고급 LTE 스마트폰과 3세대 스마트폰 시리즈를 잇따라 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미국 기업 액세스바이오의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액세스바이오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두 번째 미국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액세스바이오는 2002년 설립된 진단시약 전문업체로 말라리아, 인간 면역 결핍 유전자 등을 진단하는 신속 진단시약을 생산하며 본사는 미국 뉴저지에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대표이사 최영호 씨 외 7명이며 스틸코리아 신성장 동력 첨단 융합 사모투자가 지분 20.1%를 갖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현재 중국 기업 10개사, 미국 기업 1개사, 일본 기업 1개사 등 총 12개의 외국 기업이 상장돼 있습니다. (3월 15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